안녕하세요. 노보센스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노근동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정기적 절연의 정의와 절연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절연의 레벨과 인증, 절연 방식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디지털 아이솔레이터, 아이솔레이티드 파워, 아이솔레이티드 센싱 솔루션을 소개드리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는 절연 솔루션의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적 절연에 대한 정의와 사용 목적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은 위험한 DC 또는 제어되지 않은 AC 과도 전류가 회로 간에 흐르는 것을 방지하면서 두 회로 간의 데이터 전송 또는 전력을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 절연은 고전압 시스템과 저전압 시스템을 서로 독립적으로 만들고 저전압 시스템의 간섭 방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로 고전압 시스템과 저전압 시스템 간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보장하며 시스템이 안전하게 동작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압으로부터 감전을 방지하여 사용자의 개인 안전을 보호합니다. 정기 절연은 아이솔레이터를 사용하여 고전압, 저전압의 시스템 간에 파괴적인 정기적 신호가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안전한 전기 신호가 시스템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개의 저전압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면 두 시스템 간의 전기 신호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안전하게 동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전압, 저전압 시스템이 절연체 없이 직접 상호작용할 때 고전압 시스템과 저전압 시스템 간의 높은 전위 차이로 인해 고전압 시스템이 저전압 시스템에 파괴적인 전기 신호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는 저전압 시스템이 오동작을 하고 저전압 시스템에서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기능적 안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전압 시스템과 저전압 시스템 간의 정기적 절연을 위해 아이솔레이터를 사용한 후 아이솔레이터에 의해 파괴되는 정기적 신호가 차단됩니다. 정상적인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안전한 전기 신호는 고전압 시스템과 저전압 시스템 간에 상호작용하며 이 시스템의 기능적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와 같이 아이솔레이터는 기기의 동작 안전과 사용자의 개인 안전을 포함하며 정기적 시스템 설계에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다음은 절연 등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펑셔널 아이솔레이션은 기기의 정상 동작에 필요한 절연을 제공하지만 감전 방지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베이직 아이솔레이션은 단일 수준의 절연으로 정상 또는 비정상 동작 조건 모두에서 사용자의 감전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절연층이 손상되면 시스템은 감전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블 아이솔레이션은 베이직 아이솔레이션을 기반으로 아이솔레이션에 레이어를 추가하여 첫 번째 절연층이 손상되더라도 추가 절연층이 사용자의 감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절연 전압은 5kV 이상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리인포스드 아이솔레이션은 단일 레이어로 되어 있지만 더블 아이솔레이션과 동일한 절연 강도를 만족합니다. 아이솔레이션 스탠다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등급은 베이직과 리인포스드이며 필요한 연면거리와 공간거리는 설계에 어떤 등급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솔레이터는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테스트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베이직 아이솔레이션과 리인포스드 아이솔레이션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아이솔레이터의 성능이 국가별 규정과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이솔레이터 표준 및 인증 측면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는 여러 국가의 기관과 협력하여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국제안전표준을 개발합니다. 국가마다 표준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개발됩니다. 미국은 UL, 캐나다는 CSA, 독일은 VD, 중국은 CNCA와 같은 기관에서 처리하며 실제 시험 및 인증은 독일의 UL, CSA, VD, TUV, 중국의 CQC에서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솔레이터의 데이터 시트의 첫 페이지에는 아이솔레이터가 통과한 스탠다드가 나열됩니다.
디지털 아이솔레이터의 리인포스드 아이솔레이션 등급은 주로 VDA에서 제한하고 IEC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규정합니다. 현재 VDE 표준에 따르면 베이징 및 리인포스드 아이솔레이터 모두 해당 테스트 표준과 파라미터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서지 전압 테스트에서는 베이징 및 리인포스드 아이솔레이터 모두 50개의 양극성 서지 임펄스를 통과하여야 하며 최종 측정된 전압은 데이터시트의 최대 서지 전압의 1.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강화 절연체는 최소 10kV의 서지 전압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응용 분야에서 파셜 디스차지 현상은 장치 내부에 결함이 있을 때 발생하며 이는 단시간에 절연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전압의 반복적 충격에서는 결함이 결국 절연 장벽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함은 비파괴 검사를 통해 감지하여야 합니다. 베이직은 맥시멈 리피티티브 아이솔레이션 볼테이지의 1.5배, 리인폴스는 1.875배의 전압에서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온도와 전압에서 제품의 동작 수명에 따라 최소 전격 수명과 목표 수명 동안의 고장률을 Y불 분포로 낮출 수 있으며 VD 상관계소의 요구사항에 따라 맥시멈 리피티티브 아이솔레이션 볼테이지와 맥시멈 서지 아이솔레이션 볼테이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리인포스드 아이솔레이터의 수명이 더 길고 고장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후 아이솔레이터는 VD 인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절연 제품 관련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품의 데이터 시트를 통해 성능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각 파라미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맥시멈 트랜지언트 아이솔레이션 볼테이지는 아이솔레이터가 60초 동안 견딜 수 있는 일시적인 과전압으로 피크 값으로 정의됩니다. 위드스탠딩 아이솔레이션 볼테이지는 아이솔레이터가 60초 동안 견딜 수 있는 전압으로 RMS 또는 DC 값으로 정의됩니다. 맥시멈 리피티티브 아이솔레이션 볼테이지는 아이솔레이터가 동작 수명 동안 연속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최대 반복 피크 전압으로 피크 값으로 정의됩니다. 맥시멈 워킹 아이솔레이션 볼테이지는 최대 연속 동작 전압으로 RMS 또는 DC 전압으로 정의됩니다. 맥시멈 서지 아이솔레이션 볼테이지는 높은 에너지가 과도 현상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아이솔레이터가 과도 전압보다 일반적으로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서지 전압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크립 페이지는 절연체 패키지 표면을 따라 측면 1에서 측면 2까지의 최소 거리를 나타내며 클리어런스는 측면 1에서 측면 2까지의 공기를 통한 최소 거리를 나타냅니다. CMTI는 커먼 모드 트랜지언트 이뮤니티로 일시적인 간섭에 저항하는 능력, 즉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서 장치의 경고성을 측정하는 절연체의 또 다른 핵심 파라미터입니다. CMTI는 단시간의 전압 상승 또는 하강 시에 드라이버의 출력 상태를 파괴할 수 있는 값까지 견딜 수 있는 최대 속도를 말합니다. 일시적인 간섭은 스위칭 노드의 높은 DVDT로 인해 발생합니다. CMTI 특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출력 오류 또는 단락이 발생하여 시스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버센스의 아이솔레이터는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0kV/μs의 CMTI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모델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50kV/μs를 만족합니다. 다음은 아이솔레이션 기술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솔레이터는 크게 옵티컬 방식과 디지털 아이솔레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옵티컬 방식의 아이솔레이터는 광학적 특성을 사용하여 신호의 단방향 전송을 실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학적 특성이 감쇄되고 파워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로우 스피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옵티컬 방식의 아이솔레이터와 달리 디지털 아이솔레이터는 우수한 스위칭 특성, 높은 신뢰성, 높은 내전압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캐패시티브 아이솔레이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IC 내부에 마이크로 캐패시터를 사용하여 좌우의 고전압을 차단하고 중간에 유전율이 높은 소재를 채택하여 전압을 차단합니다.
커패시터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두 개의 도체판과 매체로 구성됩니다. 중간 매체는 저주파 또는 직류 고전압 신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캐패시티브 방식의 아이솔레이터는 정전 용량 효과를 사용하여 신호 간의 교차 간섭을 제거하고 전파 지연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50Mbps 이상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바이어스 전류를 더 적게 소비합니다. 정전식 아이솔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 멀티채널 설계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주파 변조 후 신호의 고주파 공통모드 회로가 동일한 경로로 통해 전송되므로 공통모드 간섭이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캐패시티브 방식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마그네틱 방식은 커패시터 방식과 유사하지만 코일과 전자기 변환을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구현합니다. 마그네틱 방식은 자기장을 차단하여 신호를 격리합니다. 따라서 고주파 DC-DC 전력 변환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서는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디지털 아이솔레이터 시장 부문에서 마그네틱 방식의 아이솔레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는 소수에 불과하며 더 많은 제조업체가 선호하는 캐패시티브 방식의 아이솔레이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캐패시티브 방식의 아이솔레이터는 전체 제조 공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웨이퍼 생산 측면에서는 일반 비절연 장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버센스는 고객의 다양한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전압 범위의 특징으로 하는 아이솔레이터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아이솔레이터뿐만 아니라 아이솔레이티드 인터페이스, 아이솔레이티드 파워, 아이솔레이티드 앰프, SSR 등의 제품군이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아이솔레이터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캐패시티브 방식의 아이솔레이터 내부 구조입니다.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절연 캐패시터와 30마이크로 이상의 이산화 유소가 절연 유전체로 있습니다. 각각의 다이와 리드 프레임은 700마이크로 이상의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13kV의 서지 전압과 12kV RMS의 트랜지언트 아이솔레이션 볼테이지, 1.5kV RMS의 워킹 볼테이지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각 제조업체의 커패시터 구조, 형상 및 기타 마이크로 아키텍처 설계가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캐패시티브 방식의 아이솔레이터는 고주파 변조 후 신호와 고주파 공통모드의 회로가 동일한 경로를 통해 전송되므로 공통모드 간섭이 발생합니다. 로보센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어댑티브 OOK 기술은 IC 내부의 공통모드 감지 회로를 사용하여 공통모드 신호를 상태에 감지하고 그 감지된 신호에 따라 어댑티브하게 내부 회로의 특성이나 이득을 변조합니다. 고주파 디지털 신호가 입력되면 IC 내부에서 신호가 변조되어 고주파 신호가 저주파 신호로 변조되고 IC 반대편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공통모드 노이즈가 클 경우 노이즈를 더 잘 억제하여 공통모드 간섭에 대한 높은 내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버센스의 디지털 아이솔레이터 NSI82 시리즈는 싱글, 듀얼, 쿼드, 6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150Mbps의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속도는 디지털 아이솔레이터가 고성능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신 표준과 인터페이스마다 데이터 속도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르고 데이터 속도 이외에도 데이터 시트의 타이밍과 관련된 자세한 파라미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시스템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ESD는 아이솔레이터의 높은 신뢰성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대부분의 칩에서 ESD 레이팅은 필수적인 특성이지만 용량 수준 요구사항은 다양합니다. 아이솔레이터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고전압단과 저전압단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배치되므로 ESD 면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버센스의 아이솔레이터는 최대 8kV HBM을 제공합니다. 패키지도 아이솔레이터의 내전압 및 연면거리와 같은 파라미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른 다른 칩이 제공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더 작고 통합도가 높은 패키지에서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버센서에서는 다양한 안전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SOP8, SOP16, SOW16, SOPW16,
600mm를 포함한 다양한 패키지 타입을 제공합니다. NSI 82 시리즈는 15mm의 크립 페이지를 만족하는 SOP 16 600mm 패키지도 제공합니다. 엑스트라 와일드바디 디지털 아이솔레이터는 EMC 성능 및 저전력 소비를 특징으로 하여 더 높은 서지 전압을 견딜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제품입니다. 따라서 고전압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인 시스템 경우 IC62109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1500V에서의 아이솔레이터 크립피지 거리는 13mm 이상이어야 합니다. UL1577 스탠다드는 디지털 아이솔레이터의 주요 구성 요소 레벨 인증 요건으로 옵티컬 타입, 마그네틱, 캐패시티브 방식의 아이솔레이터에 모두 적용됩니다. UL1577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치가 1분 동안 절연 전압을 견뎌야 하며 일반적으로 2.5kV RMS 또는 5kV RMS입니다. 이 표준은 아이솔레이터가 1초 동안 120%의 절연 전압을 사용하여 100% 생산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SI 82XX-C 시리즈는 로코스트 버전의 제품입니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시스템, 충전기, 전기차, 에너지 스토리지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제어 장치, 전원 공급 장치 등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기반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전압 디지털 제어 어플리케이션은 점점 더 높은 절연 요구사항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고효율 및 고신뢰성 디지털 아이솔레이터에 대한 소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전압 전력 변화는 시스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고전압 절연 설계는 시스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견고한 절연 장벽이 필요합니다. 가혹한 동작 조건에서는 고전압 센서가 온도, 전류 및 전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아이솔레이터는 이제 고전압 어플리케이션에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도체 중 하나가 되었으며 SPI, CAN, RS485 등 아이솔레이티드 인터페이스 제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NSI 1042는 아이솔레이티드 CAN 트랜시버 제품입니다. 데이터 레이트는 최대 5메가를 지원하고 CMTI는 플러스 마이너스 150kV/microsec입니다. NSI 1050도 마찬가지로 아이솔레이티드 CAN 제품입니다. 데이터 레이트는 1메가를 지원하고 CMTI는 플러스 마이너스 80kV/microsec입니다. 16핀 제품은 아이솔레이션 볼테이지가 5kV RMS를 만족하고 8핀 제품은 3kV RMS를 만족합니다. NSI 830852, 862는 아이솔레이티드 485 제품입니다. 852는 하프 듀플렉스, 862는 풀 듀플렉스입니다. 보통 산업용 자동화 정비나 스마트 미터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NSI 8608은 8채널 디지털 아이솔레이터로 옵토커플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PLC나 I/O 모듈에 많이 사용되며 입력 전압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60V이며 2Mbps로 더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합니다. 또 커런트 리미트 기능을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NSI 7210의 경우 싱글 포토커플러와 핀투핀으로 대체 가능한 제품이며 15Mbps의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은 오픈 컬렉터 또는 푸시풀 방식의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보센스의 아이솔레이티드 파워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이솔레이터나 아이솔레이티드 앰프, 아이솔레이티드 게이트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차 측과 2차 측에 서로 분리된 전원과 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파워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터그레이티드 아이솔레이티드 DC-DC 컨버터입니다. 외부에 트랜스포머나 모스펫을 추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플하게 디자인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C 기반으로 된 제품들은 2W 이하의 파워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모스펫은 드라이버 IC 내부에 내장되어 있으며 외부의 트랜스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절연 관련 성능은 외부 트랜스포머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절연 특성, 입출력 전압 파워,
레귤레이션 등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포머가 내장되어 있는지, 디지털 아이솔레이터 또는 인터페이스 제품이 원집화되어 있는지 등 구성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노버센스의 대표적인 아이솔레이티드 파워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SIP88, 89 시리즈는 아이솔레이티드 파워와 디지털 아이솔레이터가 원집화된 제품입니다. 5V 입력으로 5V 출력 또는 3.3V를 출력할 때 최대 100mAh의 출력 전류를 지원하며 3.3V 입력에서 3.3V를 출력할 때는 60mAh의 출력 전류를 지원합니다. 라인 레귤레이션은 2mV/V, 로드 레귤레이션은 티피컬 0.2%입니다. NSIP88 시리즈의 경우 VDDL 핀이 있어서 I/O 로직 전압의 설정이 가능하고, NSIP89 시리즈의 경우 PDIS 핀이 있어 파워 디세이블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NSIP9 시리즈는 EMI 성능이 개선된 제품입니다. 2레이어 PCB로 디자인한 경우 시스퍼 32 클래스 B 기준으로 5dB 정도의 마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리인포스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만족하며 출력 사양은 앞에 보신 NSIP8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NIR SP31은 3채널 아이솔레이터와 400mW를 지원하는 DC-DC 컨버터가 내장된 제품입니다. 데이터 레이트는 2메가를 지원하며 베이직 아이솔레이션 제품입니다. 셀렉트 핀을 이용하여 출력 전압을 설정하실 수 있으며 파트명이 V로 끝나는 제품은 3.3V 입력도 지원합니다. NIR SP31은 캔 트랜시버 NCA1042 또는 RS485 제품인 NCA3485가 함께 올려진 EV 보드를 제공합니다. 보시는 블록도는 로볼테이지 BMS의 블록도로 BMS 솔루션에 적용될 수 있는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센싱단의 AFE와 MCU 간의 통신을 위해 아이솔레이티드 I2C 제품으로 NSI8100이 있으며, RS485와 캔 트랜시버를 절연시킨과 동시에 절연된 전원을 인가하기 위해 NIR SP31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캔 통신을 절연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구성에 대한 비교 장표입니다. 옵토커플러와 파워 모듈을 사용한 경우 PCB 사이즈가 커지고 고속의 데이터 레이트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아이솔레이터와 비절연 타입의 트랜시버, 파워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사이즈는 좀 더 작아지지만 코스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인터페이스 IC와 파워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코스트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NSIP8 시리즈와 트랜시버를 적용한 경우 PCB 사이즈가 훨씬 작아지면서 가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또 입출력 전압 레인지가 플렉서블하고 파워 소모, 아이솔레이션 볼테이지, 데이터 레이트 등의 우수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아이솔레이티드 파워가 내장된 RS485 제품입니다. V로 끝나는 제품은 DC-DC 출력이 3.3V이며 C로 끝나는 제품은 3.3V 또는 5V 출력 설정이 가능합니다. 패키지는 20핀 또는 16핀이 제공됩니다. NSIP1042는 캔 트랜시버에 아이솔레이티드 파워가 내장된 제품입니다. 데이터 레이트는 5메가까지 지원하며 버스 폴트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70V입니다. NSIP6051은 푸시풀 토폴로지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드라이버입니다. 맥시멈 1.5W를 지원합니다. NSIP6055도 푸시풀 트랜스포머 드라이버이며 5W까지 지원이 됩니다. 내부 오실레이터의 주파수에 따라 A 또는 B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은 SSR 제품입니다. 1700V의 브렉다운 볼테이지를 가지고 있으며 리키지 커런트 값도 낮아서 절연 저항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BMS나 배터리 정션 박스에 많이 적용되는 제품입니다. 인투 아웃은 1리터 간의 크립페이지로 8mm를 가지고 있으며 모스펫 간의 크립페이지는 5mm입니다. 다음은 노버센스의 아이솔레이티드 센싱 솔루션입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센싱은 고전압단의 전압이나 전류를 저전압단의 MCU가 센싱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앰프는 볼테이지 센싱 앰프와 커런트 센싱 앰프가 있습니다.
볼테이지 센싱은 400V, 800V 또는 1500V의 고전압을 센싱하기 위해 보통 메가 단위와 킬로옴 단위의 저항 디바이더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와이드 인풋 레인지, 하이 인풋 임피던스가 요구됩니다. 커런트 센싱의 경우 직렬로 연결되는 션트 저항의 양단을 센싱합니다. 따라서 로파워 컨쓈션을 위해 미리옴 단위의 저항이 사용되는데 내로우 인풋 레인지, 로우 인풋 임피던스가 요구됩니다. 출력 타입에 따라 아날로그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아이솔레이티드 앰프 또는 디지털 타입으로 출력되는 모듈레이터로 나뉩니다. 모듈레이터의 경우 어큐러시, 밴드위스, 딜레이 등의 특성이 더 뛰어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센싱 제품의 키 피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솔레이션 캐파빌리티, 두 번째는 인풋 아웃풋 타입 어큐러시입니다. 어큐러시는 옵셋, 게인 에러, 드리프트 등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보센서에는 아이솔레이티드 볼테이지 센싱, 커런트 센싱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솔레이티드 컴퍼레이터 제품도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 볼테이지 커런트 센싱에는 아이솔레이티드 앰프, ADC, 아이솔레이티드 파워가 포함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파워에는 아이솔레이티드 앰프와 파워, 그리고 OVP 또는 OCP 기능이 포함됩니다. NSI 1311은 2V까지 입력 전압을 받을 수 있으며 1GΩ의 하이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볼테이지 센싱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아이솔레이션은 5kV로 리인폴스를 만족하고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1.5mV의 옵셋 에러, 마이너스 5에서 30μV/디그리의 온도 드리프트 스펙을 가집니다. NSI 1312는 입력 전압 레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1.2V로 AC 전압의 센싱이 가능하고 싱글 엔디드 아웃풋 옵션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OP앰프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NSI 1311의 PCB 레이아웃 가이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NSI 1311은 VDD와 그라운드 사이에 0.1마이크로의 바이패스 커패시터가 필요합니다. VDD 핀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시고 추가적인 필터링이 필요한 경우 1에서 10마이크로의 커패시터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부 전원 공급 장치는 바이패스 커패시터의 패드를 통해 연결되어야 하며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의 경우 필터링을 위해 VDD 또는 그라운드에 직렬로 비드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NSI 1400은 커런트 센싱용 앰프로 플러스 마이너스 250mV 입력을 지원합니다. 8.2의 픽스 게인 또는 레시오메트릭 아웃풋 옵션이 있고 디퍼런셜 또는 싱글 엔디드 출력 옵션도 있습니다. NSI 1306은 아이솔레이티드 모듈레이터 제품입니다. M05는 플러스 마이너스 50mV, M25는 플러스 마이너스 250mV의 입력 범위를 제공합니다. 클락 프리퀀시는 5에서 21MHz를 지원하며 SOW8 또는 SOW16핀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NSI 1303M, 1303E도 아이솔레이티드 모듈레이터 제품입니다. 앞서 보신 제품들이 익스터널 클락이 필요한 반면 보시는 제품은 내부에 클락이 내장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멀티 채널로의 사용이 용이합니다. 특히 NSI 1303EX 제품은 맨체스터 코딩을 사용하여 D-아웃핀에서 클락과 데이터를 거의 동시에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락 아웃핀의 사용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PCB 레이아웃이 쉽고 딜레이도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NSI 1303MEX는 커런트 센싱용 아이솔레이티드 모듈레이터로 M21은 10MHz, M22는 20MHz 인터널 클럭 옵션이 있습니다. 패키지는 SOW8 또는 SOW16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NSI 1303E02는 말씀드린 맨체스터 코디드 아웃풋 제품입니다. 따라서 클락 아웃풋 핀이 없으며 또 리인포스드 레벨을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NSI 130XL도 아이솔레이티드 모듈레이터 제품입니다. NSI 1305는 클럭 폴링 엣지,
1306은 클락 라이징 엣지 제품입니다. LVDS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로우 볼테이지 디퍼런셜 아웃풋을 가지고 있어 커먼 모드 이뮤니티가 뛰어나고 EMI 특성도 좋은 제품입니다. NSI 3190은 아이솔레이티드 에러 앰프로 출력 전압을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오류 신호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스위칭 레귤레이터 피드백 루프에 적용 가능하며 고전압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모터 드라이브, 솔러 인버터, UPS와 같은 산업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며 온보드 차저나 트랙션 인버터, DC-DC 컨버터 같은 자동차 응용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컴퍼레이터는 OCP, OVP, OTP 등의 보호 기능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터 드라이빙 회로에서는 오버커런트가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숏스루 폴트는 하이사이드와 로사이드의 스위치가 동시에 켜지면서 순간 과전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페이지 투 페이지 쇼트는 스테이터에서 두 상의 권선 사이에 절연이 파괴되면서 과전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라운드 폴트는 모터의 케이블, 케이스 또는 모터 권선이 접지 측과 쇼트되는 경우입니다. 오버커런트를 디텍트하는 방식 중 첫 번째는 디셋 프로텍션입니다. 스마트 게이트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기능 구현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으며 PCB 레이아웃의 설계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DC 마이너스 커런트를 감지하는 방식은 로코스트 방식이지만 그라운드 폴트를 감지할 수 없고 그라운드 노이즈에 취약합니다. DC 플러스 커런트를 감지하는 방식은 설명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의 폴트 상황을 모두 감지할 수 있으나 아이솔레이션과 하이 커먼 모드 볼테이지를 갖는 앰프가 필요합니다. 페이지 커런트를 디텍트하는 방식은 하이 어큐러시를 갖지만 높은 CMTI 값을 갖는 아이솔레이티드 앰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뢰성 높은 OCP 프로텍션을 위해 하이 볼테이지 커먼 모드 값과 CMTI 값을 갖는 아이솔레이티드 컴퍼레이터가 적합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버커런트 솔루션 방식을 비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를 사용하는 방식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로코스트라는 장점이 있지만 어큐러시가 떨어지고 DC 커런트는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텍션의 경우 MCU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고전압, 고전류의 센싱일 경우 결국 별도의 아이솔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플렉서블하지만 비교적 딜레이가 길고 아이솔레이티드 커런트 센싱 IC가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디스크리트 솔루션의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외부 부품이 많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사이즈가 커지는 단점,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컴퍼레이터의 경우 150나노세크 정도로 지연 시간이 굉장히 짧고 심플하게 구성이 가능하며 정밀도도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솔레이티드 파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가지 컴퍼레이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SI EEC11, NSI EEC12입니다. C11의 경우 오버 템퍼레이처 프로텍션, 오버 볼테이지 프로텍션에 적합합니다. 인풋 레퍼런스 스레스홀드 전압이 비교적 높고 딜레이 타임도 C12에 비해 높습니다. 반면 NSI12는 양방향 오버커런트 프로텍션에 적합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윈도우 컴퍼레이터로 레퍼런스 스레스홀드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 20m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20mV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파게이션 타임이 티피컬 150나노세크로 과전류 상황 시 빠른 응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 드라이버 트랙션 인버터입니다. 입력 쪽에는 렉티파이어 회로가 있고 AC 입력 전압 센싱과 버스 라인의 전류를 센싱하여 OCP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 단에도 정밀한 전압 전류 센싱으로 모터의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며 OCP 동작 구현을 위해 아이솔레이티드 컴퍼레이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파워입니다. 솔라 인버터, 서버 파워, 온보드 차저도 비슷한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AC 볼테이지 커런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인덕터 스위칭 커런트 센싱을 위해서 하이 어큐러시, 하이 밴드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OCP 동작 구현을 위해서 빠른 응답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BMS입니다. 안전을 위한 보호 동작과 정확한 충방전 동작을 위해 정밀한 전압 전류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아이솔레이티드뿐만 아니라 절연 저항 센싱을 위한 SSR도 필요합니다. 노보센스의 NSI 7258이 절연 저항 센싱 솔루션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절연 솔루션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노보센스 코리아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